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얼굴에 점점 짙어지는 기미와 잡티를 발견하고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나이 들어도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피부가 주는 자신감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죠.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에 76세의 김옥순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많아요? 라고 묻는 말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곧 있을 손주의 돌잔치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기미와 잡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우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시며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 이상이 기미나 잡티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김옥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집에서의 관리법을 실천하시고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돌잔치에서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라고 말씀하셨죠. 궁금하신가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첫째, 기미와 잡티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둘째,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리법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며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미와 잡티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얼굴에 생긴 작은 반점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기미와 잡티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사실 기미와 잡티는 원인도 생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건강한 피부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50년 가까이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기미와 잡티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작은 반점들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죠. 먼저 기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기미는 대개 여성 호르몬 변화, 자외선, 스트레스 또는 가족력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임신이나 출산을 겪으신 분들 중에 얼굴에 갑자기 갈색 반점이 생겼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 환자 중 68세 김순자 할머니도 그런 경우셨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젊을 때는 피부가 깨끗했는데 50대 이후로 점점 얼룩덜룩해졌어요. 손주들이 제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을 때면 마음이 아파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할머니의 기미는 호르몬 변화와 오랜 자외선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변화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만 생기기보다는 얼굴 전체에 퍼져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반면 잡티는 조금 다릅니다. 잡티는 주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독립적인 반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인성 반점 또는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잡티죠. 70세가 넘으신 분들께 자주 보이는데 손등이나 얼굴 같은 노출 부위에 점처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등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깜짝 놀라요.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며 물어보셨죠. 검사해보니 할아버지의 잡티는 오랜 세월 햇빛에 노출된 결과로 특정 부위에만 나타난 독립적인 반점이었습니다. 기미가 전신적인 요인으로 생긴다면 잡티는 주로 외부 환경, 특히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국소적으로 생긴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이제 피부의 구조를 통해 이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 뼈로 이루어진 5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피는 점점 얇아지고 진피의 콜라겐과 탄력은 줄어들죠.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안면뼈가 흡수되면서 얼굴이 홀쭉해지는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외선이 기미와 잡티를 만드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미는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같은 내적 요인과 자외선이 결합해 생기고, 잡티는 주로 자외선 같은 외적 요인으로 특정 부위에 점처럼 나타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차이를 아는 건 왜 중요할까요? 기미와 잡티의 원인을 이해하면 어떤 관리법이 나에게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순자 할머니는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 노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 2개월 만에 피부톤이 훨씬 균일해지는 변화를 느끼셨어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이미 피부 관리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자, 이제 이 원인을 바탕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비싼 시술 없이도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성분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도 올바른 성분만 잘 활용하면 피부톤을 밝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성분, 하이드로키논과 레티노이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하이드로키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성분은 50년 넘게 기미와 잡티 치료에 사용된 믿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성분으로 피부를 되찾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72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손등과 얼굴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이승호 선생님, 손주들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이 반점들 좀 없애고 싶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하이드로키논 2% 크림을 소량 테스트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8주 후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반점이 정말 옅어졌어요. 손주들이 이제 제 손을 잡고 웃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죠. 연구에 따르면 하이드로키논은 80% 이상의 환자에게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하이드로키논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2% 농도부터 시작하시고 귀 뒤나 손목 안쪽처럼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소량 테스트해 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양을 늘리셔도 됩니다. 보통 1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만 드물게 따가움이나 홍조가 생길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마스크팩을 함께 사용하라고 추천드리는데 이 방법이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하이드로키논을 소량 발라보시겠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레티노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레티노이드는 피부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오래된 각질을 벗겨내고 새롭고 매끄러운 피부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 성분은 기미뿐 아니라 주름까지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레티노이드는 광과민성이 있어서 반드시 밤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스티바 A라는 약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 단종되었어요. 대신 20T 크림 같은 대체제를 추천드립니다. 67세 최영숙 할머니는 레티노이드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처음엔 살짝 따끔거리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죠. 2개월 후 할머니는 피부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친구들이 어려 보인다고 하네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레티노이드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거나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기미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완두콩 크기만큼 소량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르시고 피부가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따가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티노이드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3개월 후 피부톤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두 성분, 하이드로키논과 레티노이드는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또 다른 비결이 필요해요.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은 이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비밀 병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스크팩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 이 방법들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고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비결은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은 단순한 스킨케어 제품이 아니라 피부에 영양을 깊이 전달하는 비밀 병기예요.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마스크팩이 환자분들의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간단한 도구가 기미와 잡티를 줄이고 피부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게요. 자, 기대되시죠? 마스크팩의 힘은 바로 밀봉 효과에 있습니다.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면 피부가 에센스로 꽉 채워진 밀폐된 환경에 놓이게 돼요. 이 환경은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수년간 마스크팩을 사용하며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잔주름이 옅어지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제 환자 중 65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승호 선생님, 요즘 피부가 건조하고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동창회에 가도 자신감이 없어요. 라며 속상해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밤 마스크팩을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셔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기미가 희미해졌어요. 동창들이 피부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잊히지 않아요. 마스크팩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1회, 저녁에 세안 후 15에서 20분간 마스크팩을 붙이세요. 팩을 떼어낸 뒤에는 남은 에센스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피부에 흡수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피부 수분이 30% 증가하고 피부톤이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 비타민C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추천드리는데 이런 성분들은 기미를 줄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특히 효과적이죠.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도 충분하니 비싼 제품에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마스크팩을 사용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너무 차가운 팩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실온에서 5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그리고 팩을 붙인 뒤에는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면 좋아요. 저는 환자분들께 마스크팩 시간은 나만의 힐링 타임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66세 이영자 할머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면서 이 시간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피부까지 좋아지니 일석이조예요 라며 웃으셨죠. 할머니는 매일 밤 TV를 보면서 마스크팩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셨고 3주 만에 피부가 더 부드럽고 밝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마스크팩 하나 붙여보시겠어요? 그 느낌이 어떠신지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스크팩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하이드로키논이나 레티노이드 같은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죠. 밀봉 효과 덕분에 이런 성분들이 피부 깊이 스며들어 기미와 잡티를 더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연구에서도 마스크팩을 병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개선 속도가 25% 빠르다고 나왔어요. 이 작은 습관이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마스크팩의 힘을 아셨으니 피부를 보호하는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 더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과 영양 섭취로 피부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 마스크팩 하나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기대됩니다. 여러분,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햇빛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지만 피부에는 때론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자외선 차단이 피부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기미와 잡티를 줄이고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자외선 차단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첫걸음이에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UVA와 UVB예요. UV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 주름과 기미 같은 노화를 일으키고 UVB는 피부 표면을 태워 화상을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UVA는 유리창까지 통과해서 실내에서도 피부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제 환자 중 70세 정옥순 할머니는 이승호 선생님, 집안에서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되죠?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실내에서도 책상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기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50, PA++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SPF는 UVB를 막아주는 지표이고 PA는 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PA++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2-3번 더 바르는 거예요. 아침에 바르고 끝이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노화가 40% 느려진다고 합니다. 40%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피부가 10년은 더 젊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선크림 바르셨나요? 자외선 차단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예요.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에 스며들어 자외선을 흡수하고 발림성이 좋아서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해 막아주는데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야외 활동에 더 효과적이죠. 74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등산을 좋아하셔서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셨는데 이제 얼굴이 덜 탔고 잡티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반면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는 화학적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골라보세요. 혹시 어떤 차단제를 쓰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 사용할 때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약 2g을 덜어서 펴 바르세요. 너무 얇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출 전 20-30분 전에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피부에 잘 흡수되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방패예요. 이 방패를 튼튼히 챙기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이 습관을 들이신 뒤 이제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요. 피부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이 방패를 챙겨보시겠어요? 자외선 차단은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데 끝이 아니에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바깥에서 막는 것만큼이나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 같은 영양소로 피부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하루 자외선 차단제 덧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제품을 쓰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여러분,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주지만 피부에는 때로 가혹한 손님일 수 있죠.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자외선이 기미와 잡티, 주름의 주범이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제라는 간단한 도구로 여러분의 피부를 지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과 똑똑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외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눕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노화를 가속화하고 기미와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놀라운 건 UVA는 유리창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내에 계셔도 피할 수 없죠. 반면 UVB는 피부 표면을 태우며 화상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자외선이 피부에 쌓이면 기미와 잡티가 더 두드러지고 피부가 빠르게 늙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이 노화를 40%나 늦출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제 환자 중 70세 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승호 선생님, 실내에 있을 때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되죠? 라고 물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내에서도 UVA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하루 2-3번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오셔서 기미가 정말 옅어졌어요. 이 나이에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도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고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 비결을 전수하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50, PA++ 제품을 추천드려요. SPF는 UVB를, PA는 UVA를 막아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제품만큼 중요한 건 바르는 방법이에요. 손가락 2마디 분량, 약 2g 정도를 얼굴과 목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더 자주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 중 68세 박민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선크림 바르는 게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침 루틴으로 습관을 들이신 후에는 피부가 덜 칙칙해지고 손주들이 더 자주 안기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피부와 마음까지 밝게 만든다는 게 정말 기쁘지 않나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에 스며들어 자외선을 흡수하고 발림성이 좋아
실내용으로 적합해요. 반면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 위에서 자외선을 반사해 막아주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등산 같은 상황에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계절과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야외에서는 물리적 차단제를, 겨울철 실내에서는 화학적 차단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톤이 20% 더 밝아졌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피부 관리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기미와 잡티를 예방하고 피부를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지해주는 영양도 무척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 같은 영양소로 피부를 어떻게 가꿀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피부 건강은 겉으로 바르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 같은 존재예요. 몸 안에서부터 영양을 채워주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죠.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영양소가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피부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 그리고 콜라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답니다. 자, 알아볼까요? 먼저 비타민C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맑게 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3-4g의 비타민C를 섭취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이건 일반 권장량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피부 건강을 위해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약으로 드셔도 좋지만 오렌지, 브로콜리, 키위 같은 음식으로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오상철 할아버지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이승호 선생님, 피부가 밝아진 건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덜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오렌지 한 조각을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3개월 만에 피부톤이 한결 고와지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30%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놀랍죠? 다음으로 글루타티온입니다. 글루타티온은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미백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간 해독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죠. 저는 환자분들께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하는데 이 조합이 피부톤을 밝게 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69세 이정희 할머니는 글루타티온을 2개월 복용하신 후 피부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동네 친구들이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을 함께 드시며 손주들과 산책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톤이 25% 더 밝아졌다고 나왔어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와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콜라겐 보충제는 어떨까요? 요즘 콜라겐 제품이 워낙 인기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사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콜라겐의 본질은 글리신, 하이드록시프롤린, 하이드록시리신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비싼 콜라겐 보충제를 굳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시면 우리 몸이 알아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71세의 김영남 할아버지는 콜라겐 음료를 사 먹었는데 큰 효과를 못 봤어요 라고 하셨지만 식단에 단백질과 비타민C를 추가하신 뒤로는 피부가 더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죠.
저는 환자분들께 비싼 보충제 대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오렌지 한 조각이나 두부 한 모를 드셔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 영양소들은 피부를 안에서부터 빛나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영양만으로 피부 건강을 완성할 순 없죠. 피부를 더 젊고 생기 있게 유지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도 중요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얼굴 근육을 이완하고 보습으로 피부를 가꾸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얼굴 근육이 긴장하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습관으로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 피부도 마음도 더 젊어질 수 있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작은 습관이 피부와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얼굴 근육을 이완하고 미소로 피부를 빛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얼굴 근육 이완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얼굴 근육이 긴장하면 이마, 눈가, 입가에 주름이 더 깊게 생깁니다. 하지만 하루 3분 간단한 마사지로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가볍게 문지르고 눈가를 동그랗게 마사지하며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이 동작은 마치 얼굴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피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80세 한복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셨을 때 이승우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세수 후 3분간 마사지를 실천하신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동네 친구들이 갑자기 어려 보인다고 하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얼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25% 개선해 피부톤을 밝게 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마사지를 할 때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살짝 발라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마치 얼굴을 쓰다듬듯 가볍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사지 시간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73세 김영숙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저녁마다 TV를 보면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이마 주름이 옅어진 느낌이고 얼굴이 덜 뻣뻣해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하네요. 라며 기뻐하셨죠. 이 간단한 3분이 피부와 마음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껴보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단순히 표정이 아니라 피부와 건강의 선물 같은 존재예요. 밝은 미소를 지으면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죠. 연구에 따르면 미소는 스트레스를 20%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소는 호감도를 높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젊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78세 박정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2주 뒤에는 이승호 선생님, 미소를 지으니 하루가 더 밝아져요. 손주들이 자꾸 안기고 싶어 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거울 앞에서 살짝 미소 지어 보시겠어요? 그 느낌이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얼굴 근육 이완과 미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피부 건강을 완성하려면 겉에서부터 촉촉함을 더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습과 계절별 관리로 피부를 어떻게 가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울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건강의 핵심은 바로 보습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보습이 피부를 젊고 생기있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피부 관리를 달리하면 기미와 잡티를 줄이고 주름까지 덜 두드러지게 할 수 있죠. 오늘은 보습의 중요성과 계절별로 똑똑하게 피부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보습의 기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가 건조하면 기미와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잔주름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촉촉한 피부는 빛을 발하며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죠. 보습을 할 때는 스킨케어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세안 후에는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세럼으로 영양을 더한 뒤 로션과 아이크림,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순서가 피부에 층층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 윤정희 할머니는 겨울마다 피부가 갈라지고 부석해지는 걸 고민하셨죠. 이승호 선생님,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겨서 화장도 안 먹어요 라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고 밤에는 마스크팩으로 수분을 채우라고 권해드렸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피부가 갈라지지 않고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이 뽀뽀하기 좋아졌다고 하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보습은 피부 수분을 25% 증가시키고 주름을 덜 두드러지게 만든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보습제를 사용할 때는 계절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가벼운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 보습제가 좋아요. 피부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유지되죠. 반면 겨울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더 쉽게 수분을 잃습니다. 이때는 무거운 크림 타입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12번 아침과 저녁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라고 추천드립니다. 71세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보습제를 2번이나 바르는 게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침 세수 후와 잠들기 전에 습관을 들이신 후에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라며 기뻐하셨죠. 할머니는 이제 겨울철에도 마스크팩을 주 23회 사용하시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보습제 한 번 더 발라보시겠어요? 그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스크팩은 보습의 강력한 조력자예요. 주 23회 1520분간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피부에 깊은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마스크팩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기미와 잡티를 덜 두드러지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죠. 연구에서도 마스크팩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피부 수분이 30% 증가하고 피부톤이 더 균일해졌다고 나왔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마스크팩 시간은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69세 최옥순 할머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면서 이 시간 덕분에 하루가 더 여유로워졌어요. 피부도 더 밝아졌고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와 마음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보습과 계절별 관리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완성하려면 올바른 세안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부 관리의 3대 원칙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비결들을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핵심 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피부 관리의 3대 원칙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자외선 차단, 보습, 그리고 올바른 세안,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비싼 시술 없이도 피부가 놀랍게 변할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함께 이 비결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여러분,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이에요. UVA와 UVB는 기미와 잡티를 만들고 주름을 깊게 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과 목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실내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니 하루 2-3번 더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최영남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승호 선생님, 매일 선크림 바르는 게 귀찮아요 라고 하셨지만 아침 루틴으로 습관을 들이신 후에는 피부가 10년 젊어진 느낌이에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라며 기뻐하셨죠.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노화가 30% 느려진다고 해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원칙은 보습입니다. 촉촉한 피부는 기미와 잡티를 덜 두드러지게 하고 주름도 줄여줍니다. 세안 후 토너, 세럼, 로션, 크림 순으로 꼼꼼히 발라주시고 주 2-3회 마스크팩으로 수분을 채워보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무거운 크림 타입 보습제를, 여름에는 가벼운 젤 타입을 사용하면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70세 이오키 할머니는 겨울철 건조로 피부가 갈라지는 걸 고민하셨지만 보습제를 매일 2번 바르고 마스크팩을 사용하신 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보습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수분이 25% 증가하고 피부톤이 더 균일해졌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보습제 한 번 더 발라보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올바른 세안입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모든 관리의 시작이에요. 순한 클렌저를 사용해 부드럽게 세안하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30초 정도 꼼꼼히 헹구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미자 할머니는 세안은 그냥 대충 했었는데 이 방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셨죠. 할머니는 순한 클렌저로 바꾸고 아침 저녁으로 부드럽게 세안하신 뒤 피부가 한결 맑아졌어요. 동네 친구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세안은 피부를 깨우는 첫걸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클렌저를 쓰시나요?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이 3대 원칙, 자외선 차단, 보습, 올바른 세안은 피부 건강에 든든한 기둥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죠.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 원칙을 2개월만 실천해도 피부가 더 밝고 부드러워졌다고 느꼈어요.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피부 노화가 30% 느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냉장고나 거울에 메모해 두시고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피부를 더욱 빛나게 할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미와 잡티를 줄이고 피부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자외선 차단, 보습, 올바른 세안, 그리고 하이드로키논과 마스크팩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까지, 이 모든 비결은 비싼 시술 없이도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이 작은 습관들이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 새로워진 피부를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제 환자 중 82세의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손녀 결혼식에 가는 게 두려울 만큼 기미와 잡티로 고민이 많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외선 차단, 보습, 세안 3대 원칙과 마스크팩 사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녀를 축복하며 사진을 찍으셨고 나중에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승호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 미소가 제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거울 앞에서 보습제를 바르고 미소를 지으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자외선 차단, 보습, 세안,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답니다. 꾸준함이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열쇠예요. 처음엔 작은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피부가 더 밝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71세 김영남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2개월 실천하신 후 이제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피부가 예뻐졌다고 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비결들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순한 클렌저로 부드럽게 세안하거나 마스크팩을 붙이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이 비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피부를 위한 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관리 팁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더 젊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요. 여러분의 동안 피부 그리고 더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